안녕하세요. 저는 경향신문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일하는 황경상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 강의를 보니까 굉장히 자료도 풍부하고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약간 조금 영감이랄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고요. 저는 사실 이런 챗GPT나 이런 강의의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기자 일을 하면서 이런 조금 작업들, 했던 작업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챗GPT가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하고 다음 시간 제가 요청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런 소위 말하는 스크래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웹상에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모으거나 하는 그런 작업들을 원래는 이제 보통은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쓰거나 아니면은 직접 코딩을 해야만 가능했는데 제가 실제로 이 챗GPT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잘 되고 또 코딩을 아시는 분들은 그걸로 또 속도가 더 빨라지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몰라도 어느 정도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그런 것들 위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챗GPT의 이제 유료 버전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이제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파일 같은 걸 이제 올리면은 직접 이렇게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저도 이제 실무에서 종종 쓰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면서 이런 기능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하는 작업들을 한번 사례 중심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저는 데이터 저널리즘 팀장을 맡고 있고요. 경향신문에서 지금 다이브라는 이제 애칭이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기 지금 나중에 아마 강의 자료 공유될 것 같은데 여기 클릭하시면 다 여기서 현재 저희가 했던 기사들을 볼 수도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여기 인터랙티브라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인터랙티브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하는 작업들을 볼 수 있는데 주로 두 축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축은 이제 데이터나 그런 걸 이제 모으고 수집하고 분석해서 내놓는 기사들을 쓰고 있고요. 또 한 축은 인터랙티브 뉴스라고 해서 일반적인 기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외부로 이제 조금 스토리텔링을 한다든지 독자들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드는 그런 두 축의 일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2008년에 입사를 해가지고 그냥 취재기자로 입사를 해서 그냥 일반적인 아마 여러분과 비슷한 그냥 출입처를 좀 나가다가 한 5, 6년 좀 하다가 2015년, 6년쯤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뉴 콘텐츠 팀이 그때 이름 달랐는데 하여튼 그런 좀 디지털 쪽 부서에 오게 돼가지고 코딩을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도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까 잠깐 이사님과 말씀 나눴지만 베이직 같은 거 이런 걸 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후에 이제 웹 코딩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이썬 같은 거를 이제 독학으로 좀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방송대 이제 컴퓨터과학과도 좀 다니고 이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석사도 한번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석사도 한번 취득을 하고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제 논문의 일부분인데요.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픈소스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용해서 신문기사 제목을 생성해본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해서 이제 업무에도 많이 접목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또 챗GPT는 늘 이제 하나 켜놓고 늘 거기다가 이제 작업을 많이 시키고 실제로도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해서 기사 써줘 해서 기사를 주로 쓰는 그런 작업은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획기사나 이런 탐사보도 이런 걸 그렇게 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도움이 되는 그런 보조적 작업들을 챗GPT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업들도 아마 제가 한 번씩 해본 그런 작업들을 아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목표는 사실 이겁니다. 코딩으로 이제 단순 반복 작업을 손쉽게 하는 건데 예전 같으면 이제 코딩을 A부터 Z까지 다 배워야 되는데 이걸 안 배우고 그냥 챗GPT한테 시켜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코딩 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거의 없으시죠. 네, 그래서 아예 몰라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아예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따라가시다 보면 마지막에는 뭐 필요한 몇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목표고요. 왼쪽 그림은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작업인데 이게 공직자들이 이제 4급 이상인가 이분들은 다 병역사항을 다 공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자료가 이제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보기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 파이썬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깨서 엑셀로 집어넣는 작업을 한 거거든요. 이제 이게 뭐 2, 3년 전에 재작년에 한 거니까 이때만 해도 뭐 챗GPT가 없었으니까 생짜로 다 코딩을 해서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어쩌면 아마 이런 작업들도 오늘 뭐 당장 뭐 3시간에서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작업들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단순 반복 노가다, 소위 말하는 노가다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 거는 이제 제가 뉴콘텐츠 팀에서 일할 때 만든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뭐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코딩을 알고 이제 챗GPT와 이제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넣은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사진을 자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소셜 미디어를 운영을 했는데, 그 페이스북 같은 거 운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 크기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이렇게 예쁘게 잘 꽂히는데, 그게 매번 하루에 막 20-30개씩 올리는데 자를 때마다 너무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아예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사진을 넣으면은 위에 이제 누르면 크기 자동 조절되고 모자이크도 넣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작업들도 이런 챗GPT나 이런 걸 통해서 코딩을 좀 이렇게 아시게 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뭐 코딩 강의를 하려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르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게 한번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이걸 내가 지금 1시간 내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그런 부담감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팔로잉에서 보시는 분이 그 재미난 걸 올려놔가지고 봤는데 이문영 작가님이신데, 이분이 그 이제 역사 소설 같은 거를 뭐 쓰시기도 하고 뭐 출판사도 운영하시고 이런 분인데, 여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60간지 있잖아요. 그 예전 고전 문헌을 보면 그 60간지를 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뭐라고 쓰있죠. 뭐 갑자나부터 뭐 무슨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면은 그게 며칠의 흐름을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이걸 할 때마다 하니까 너무 계산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이걸 좀 자동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주변 분이 아니 그 챗GPT한테 시켜보세요 해가지고 실제로 1부터 지금 16까지 두루룩 해가지고 만들었더니 이 시작 간지와 끝 간지를 입력하면 며칠인지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게 코딩이 완전 이제 대중화 되겠구나. 사실 자기가 쓰고 싶은 뭐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할 것 같거든요. 아마 진짜 출입처나 뭐 이런 데서 취재하시다 보면 이거 진짜 계산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진짜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매번 코딩을 쓰는 건 아니고 어떤 거는 솔직히 말해서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불리는 모든 거의 한 95%는 엑셀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뭐 대단한 자료들을 만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몇백만 되는 그런 데이터를 뭐 이렇게 하는 것, 빅데이터를 만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우리가 취재나 보도 목적으로 만지는 거는 거의 뭐 엑셀 수준에서 거의 다 되거든요. 근데 엑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지? 뭐 한 일주일 걸리고 열흘 걸리고.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 좀 단순하고 복잡하고 이렇게 할 때 코딩을 많이 썼었는데, 그런 시간 소요가 아마 챗GPT를 쓰면 훨씬 단축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걸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아주 센 기초는 알아야 되거든요. 뭐 아예 뭐 이걸로 짜자 이런 게 아니라 이 뭐 어떤 프로그램이다라는 그거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이제 그 어떤 좀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내에 다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제가 여기 사이트 링크를 다 넣어놨는데 저도 그 사이트를 보고 공부를 했거든요.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사이트에 가셔서 한번 뭐 쭉 보시면은 아마 뭐 오래는 안 걸릴 텐데 하여튼 3시간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이제 어떤 공은 들여야 되지만 그래도 생 기초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준비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것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많이 아시겠지만 파이썬을 쓸 거고요. 실제로 이 챗GPT도 내부에서 뭐 일을 시키면 파이썬으로 자기가 코드를 짜가지고 다음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기가 짜가지고 그걸로 수행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여줍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 코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자기가 코드를 짰는지 이렇게 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걸 좀 최소한 해석은 할 수 있어야 이제 이게 얘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약간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준비를 해봤는데 파이썬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가장 요즘에 많이 쓰이는 언어고요. 위에 이제 모토는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인데 인생은 짧으니까 파이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문구거든요. 왜냐하면 옆에 보시면 이 프로그램은 사실 이게 자바고요. 옆에는 이제 파이썬인데 이 헬로 월드라는 거 하나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자바는 저렇게 많이 필요하다. 근데 파이썬 한 줄만 쓰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고 사람들이 익히기 쉽고 그다음에 인간의 언어를 닮아 있다고 하거든요. 아마 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대충 영어의 어떤 문장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닮아 있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 이제 이 프로그램 언어를 보시면 이 중괄호가 있잖아요. 이 중괄호로 이렇게 어떤 이런 구분을 하게 돼 있는데 파이썬은 그냥 들여쓰기로 모든 걸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짜면은 사실 이 중괄호를 여기까지 해서 한 줄로 써도 되거든요. 중괄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처음 보는 사람 못 알아보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짠 거를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파이썬은 명확하게 다 이렇게 줄바꿈으로 모든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쉽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소위 말하는 풀 같은 언어라고 하는데 최근에 뭐 저도 아까 그 논문 같은 걸 쓸 때 파이썬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했는데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 학습시키는데 모두 파이썬을 씁니다. 근데 파이썬이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 핵심 모듈들은 뭐 C 언어나 기계어 같은 거, 어셈블리 같은 걸로 아주 빠르게 짠 다음에 그런 수많은 모듈들이 있어요. 그거를 파이썬에서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계산시키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이게 레고처럼 얘 가져오고 얘 가져오고 얘 가져와가지고 붙이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 같은 언어라고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이 사이트 이름 까먹었는데 찾다 보니까 어쨌든 세계에서는 가장 많이 쓰인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많이 쓰인 언어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어떤 기초적인 이런 걸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하는 생각에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파이썬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각자 가지고 계신 PC에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 파이썬 설치를 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뭐 또 에디터라고 하죠. 프로그램을 짜는 뭐 소위 말해서 워드나 한글 같은 그런 창이 있어요. 그거를 또 각자 취향에 맞게 뭐 VS 코드를 깔든 뭐 파이참을 깔든 깔아가지고 거기다 입력을 하고 실행시키는 뭐 그렇게 연결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이 해보신 사람들은 어렵지 않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 그거 설치하다가 그냥 아예 모르겠다 그러고 접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번잡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뭐 몇 시간 안 되는 과정에서 설치부터 하자면 설치만 한 30분 걸릴 것 같아서 이 콜앱이라는 것에서 저희가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각자 아마 미리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글 계정에 들어가셔서 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가시면 여기 다른 분들도 다 계정이 있을 거예요. 드라이브에 가면 구글 콜앱이라는 어떤 폴더가 있거든요. 그 폴더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 클릭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구글은 많이 써보셨죠? 스프레드시트나 뭐 독스나 이런 거 많이 써보셨잖아요. 이 중에서 이게 아닌데
이 중에서 콜앱이 있습니다. 여기 구글 콜앱 있죠. 여기 요거를 클릭하시면 새로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 창이 뜨는데 여기서 모든 코딩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다들 잘 들어가시나요? 아, 네. 그냥 구글 드라이브 상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만드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이게 여기 뭐 지도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잖아요. 폴더도 만들 수 있고 문서, 스프레드시트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콜앱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콜앱을. 예. 안 돼요? 아,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콜앱 리서치.google.com을 한번 쳐보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구글 검색창에서 구글 콜앱이라고 치시면 다 연결이 아마 되실 겁니다. 구글 콜앱. 한글로 쳐도 되고요. 영문을 쳐도 되고. 나오시나요, 이제? 여기서 뭐 새 노트북을 열면 되거든요. 이 파일에서. 그러면 새로운 콜앱이 뜹니다. 그리고 아마 작업하셨던 모든 거는 구글 드라이브 가시면 콜앱 폴더가 있거든요. 거기에 아마 다 쌓여 있을 거예요. 아마. 예. 다시 보여드리자면 여기에 구글 콜앱 여기 가셔서 여기서 새 노트북을 누르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새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뜹니다. 네.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여기 보시면 재미난 게 여기 이제 가속기들 다 있거든요. 아마 이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 관심 있으신 거 알겠지만 A100 이런 게 되게 유명한 GPU잖아요. 여기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되냐면 유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에 한 얼마 결제를 하시면 GPU까지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콜앱은 사실 이렇게 가만 놔두면 세션이 끊긴다고 뜨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글에서 이 전 세계 모든 사용자한테 계속 이거를 열어주면 자기 감당이 안 되니까 가만 놔두면 세션이 끊겨버려요. 근데 이제 그런 유료 버전을 쓰시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세션이. 예, 그런 차이가 있고 사실 설치하셔서 하는 게 제일 그냥 본인 노트북에 사신 게 제일 편한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한번 해보시고 설치하는 건 나중에 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사이트 가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해보시고 로컬에서 한번 해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누르시고 사실 가장 간단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거잖아요. 프린트라는 게 뭔가 화면에 출력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괄호 치고, 따옴표 넣고, 뭐 아무것도 안 넣으면 됩니다. 헬로 월드라고 안 쳐도 되고요.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은 글자를 넣고, 따옴표 닫고, 괄호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실행 버튼이거든요. 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그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 결과는 여기에 뜨게 되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실행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네. 처음엔 조금 이게 세팅한다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이렇게 뜨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한 셀이고 원래 이제 보통 그냥
프로그램이라는 게 예전에 아마 프로그램을 생각하셨을 때는 그냥 한 번에 주르륵 다 치고 실행 누르면 처음부터까지 쭉 실행되는 걸 생각하실 텐데 파이썬은 이게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블록씩 실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갖춰져 있거든요. 파이썬을 직접 이제 본인 컴퓨터에 설치하시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를 이용하시면 한 셋씩 하는 요거랑 똑같습니다. 인터페이스가. 그거를 모방해서 만든 겁니다. 코랩도. 그래서 요게 한 셀이 하나의 그 코드고요. 또 이렇게 코드를 추가하시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요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코드라고 뜹니다. 코드라고 뜨면 다음 블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할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되면 너무 괴롭잖아요. 예를 들면 앞에 뭐 초기화하는 뭐 몇 개 있을 텐데 그걸 미리 실행시켜 놓고 안 되는 부분만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했을 때는 뭔가 한 줄 오려면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행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에 거 한 줄 한 줄씩 해보면서 오류 안 나면 다음 블록, 그 다음에 다음 블록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여기다 이제 코드를 그 다음 이제 한 뭉치 실행하고 그 다음 또 코드를 눌러서 또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뭐 전체 다를 그냥 모두 실행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좀 오류 나고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저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뭐 이건 기계니까. 네.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잘 되시나요? 헬로 월드는 다 출력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조금씩 복잡한 걸 해볼 텐데, 정말 이 챗GPT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저도 실무에서 코딩을 조금 많이 하는데, 이거 없이는 잘 안 합니다, 요즘 진짜. 요걸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자주 하는 건 아닌데, 주로 하는 건, 아까 뭐 몇 분하고 말씀 나누면서 했던 거는 주로 웹 그런 그 코딩 할 때 이걸로 많이 쓰고요. 뭐 시각화 할 때 이렇게 그런 코드들 만들 때 많이 쓰는데, 어쨌든 요것도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코딩은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뭐 클로드나 아니면 뭐 그냥 코파일럿 이런 것도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코파일럿이나 클로드는 잘 안 써봤고요. 그냥 챗GPT 수준에서도 웬만한 거는 다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구독하기 돈도 잘 없고 해가지고 일단 챗GPT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챗GPT에 한번 창을 여셔가지고 나이 계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뭐 60갑자를 하셨는데 너무 좀 모르시는 분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생년월일 입력하면 나이를 출력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한번 챗GPT에 한번 이렇게 생년월일 입력하면 나이 계산 프로그램 만들어줘 하고 한번 쳐보실까요? 이게 챗GPT 있을 때 만약에 여기 프롬프트가 아마 지난 시간에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원하는 결과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요걸 하시면 새로 생성이 되고요. 프롬프트를 고치려면 여기 누르시면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만들어 달라고 안 하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든 프로그램을 복사하시려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코드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죠. 코드 복사. 이걸 누르시면 코드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복사한 거를 다시 코랩으로 가져와 볼게요. 아까 그 코랩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서 요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코랩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그럼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생년월일 입력하라는 게 뜨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붙여넣기가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네요. 제가 지금 해보니까 저는 보통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했거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오른쪽 화면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보이네. 이게 이 프로그램이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능들을 좀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 콜앱에서. 네, 이렇게 하면 나이가 나오죠. 네.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사실 이게 어떤 구조를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생성된 코드를 가져와서 콜앱에다 묻혀넣기 해서 실행을 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조금씩 복잡한 걸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게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뭐 계산기라고 뭐 앱에 다 있긴 하지만 그냥 이제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것도 한번 해쳐보시죠.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아마 이 계산기는 딱 보니까 덧셈 뺄셈 나눗셈을 받아서 첫 번째, 두 번째를 해서 연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이것도 코드를 복사해가지고 다시 콜앱에 가져와서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걸로 이 화살표, 이 삼각형 버튼으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계산기 프로그램이 뜨죠. 예. 그래서 원하는 연산을 뭘로 해볼까요? 덧셈. 그 다음에, 네, 잘 나옵니다. 3 더하기 5는 8 되죠. 네. 근데 이게 한 번 하면 조금, 사실 조금, 한 번에 끝나면 또 실행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 물어보는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좀 복잡하게 하려면 프롬프트를 좀 넣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그때 전 시간 때 저도 박사님 하신 발표를 봤는데, 저도 프롬프트를 어떻게 쓸지 이런 걸 책도 좀 보고 했는데, 어쨌든 이 과정을 코딩은 안 하더라도,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코딩을 안 하더라도 말로 코딩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해야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저런 프로그램 만들어줘 하면 얘가 사실 수많은 코드를 학습을 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 코드 중에서 가장 비슷한 걸 그냥 뿌릴 뿐이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예 뭐 A부터 그냥 Z까지 다 해주지는 않고, 적어도 뭐 BC 정도까지는 어떤 논리적 사고와 추론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한글로 이렇게, 영어로 치면 더 잘 나온다고 하는데, 뭐 영어는 저도 잘 못해서 그냥 한글로 해도 뭐 웬만큼은 나오더라고요. 계속 앞으로 그냥 한글로 할 텐데, 어쨌든 영어로 하면 더 잘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챗GPT라는 게 영어로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한글보다는 영어를 훨씬 잘 알아듣고요. 어쨌든 요건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복사가 잘 안 된. 제가 미리 좀 시간 관계상 그렇게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좀 미리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진짜 짠 게 아니고 요 프롬프트를 그대로 넣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챗GPT 전 시간에 배워서 아시겠지만 할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얘가 어차피 이게 생성형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때는 이렇게 나왔다가 어떤 때는 저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비슷하게 나오실 거예요. 근데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결과가. 그거는 뭐 사실 이게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사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일관성을 갖게 나오게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하나의 주요한 과제일 정도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실행만 잘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그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아까 나이였고, 이게 하다가 멈추시려면 그냥 스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게 조금 더 복잡한 프로그램이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연산자를 뭐 더하기, 두 번째 하면 계속 계산이 됩니다. 현재까지의 결과, 그 다음에 더하기 또 5, 계속 결과가 나오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어쨌든 복잡하게 만드시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이렇게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입력을 하셔야 이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각자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그 책들도 보면 어떤 큰 규칙만 있을 뿐이지 어떤 그 정확히 이렇게 하면은 100% 됩니다.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프롬프트는 건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뭐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자면, 어쨌든 뭐 너는 뭘 할 건데 이런 걸 만들 거야. 컨텍스트를 이제 뭘 할 건지 넣어주고, 그다음 밑에는 구체적으로 지시문을 넣어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줄글로 주르륵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블록화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뭐라 이렇게 지난 시간에 아마 보셨을 텐데 뭐 어떤 뭐 마크다운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그게 귀찮으면 그냥 아까 샵으로 구분을 한다든지, 뭐 하여튼 구분을 이렇게 지어 주시면서 어떤 그 어떤 실행의 흐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그 예시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요렇게 해줘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결과 이렇게 나오게 해줘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이런 뭐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런 게 있는데 비슷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책을 봐도. 원칙은 있는데 어쨌든 정답은 없다라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한 것보다 오늘 보시고 다르게 늦으면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이렇게 저렇게 넣어 보니까 그냥 결과가 잘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중단한 건데, 그보다 훨씬 더 잘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뭐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까 요건 뭐 그거 부분입니다. 아까 뭐 제작성 하시려면 여기서 간단하게 들었지만 여기 뭐지, 연필 버튼을 누르시면 같은 걸 제작성에서 다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답변이 잘 안 나왔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얘가 뭐 이렇게 나의 목적을 의도를 100% 이해를 못했다든지, 하여튼 뭐 언어를 주고받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언어를 주고받다 보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근데 챗GPT도 마찬가지로 잘 안 되면은 계속 이 세로 고침을 눌러주면 된다. 그럼 응답이 다시 생성이 되고요. 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코드 복사하는 거, 이런 정도만 아시면 오늘은 뭐 다른 거는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기본적인 파이썬 구조를 한번 볼 텐데, 제가 참고한 거는 이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파이썬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설치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의자를 공유가 되시면 거기다 그냥 제가 링크를 다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함수하고 실행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실 텐데, 여기 이제 생년월일 프로그램 제일 저희가 처음에 봤던 이 생년월일 프로그램 보시면 DE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또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들여쓰기 말씀드렸는데, 이 들여쓰기 된 것만큼은 얘는 하나의 블럭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자바나 C 언어에서 이렇게 중괄호로 구분하는 그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함수입니다. DEF로 define이겠죠, 아마. define 약자인 것 같은데, 함수를 정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계산하는 함수다. 그러니까 calculate age라고 되어 있죠. 챗GPT가 하는 일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보통 프로그램 할 때도 그렇게 많이들 짓고요. 그래서 하는데 옆에 이제 birth date라는 걸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는 이 함수의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손은 그냥 그 어떤 뭐 일을 하거나 잡는 일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 손이라는 함수가 있는 거고, 여기도 이제 이 마찬가지로 얘는 나이만 계산하는 그런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 기능적인 그런 일을 하는 그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요거는 이제 함수에 넣는 인수라고 하는데, 어떤 여기 사례가 예시가 잘 돼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일을 믹서기에 넣으면 주스가 되는, 그런 요게 하나, 이 믹서기가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함수에는 뭘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인수라고 하는데, 요 나이, 생년월일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얘는 이름은 얘고 얘는 믹서기고, 믹서기에다 과일을 넣는 겁니다. 넣으면 이제 요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정의한 함수고, 파이썬 내에는 그냥 뭘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는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내장 함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외장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정의 안 해도 쓸 수 있는 함수들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한번 이렇게 불러와줘야 쓸 수 있는 외부 함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트 타임이라는 외부 함수를 불러와서 오늘 날짜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여기 이제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는 뭐냐면 그냥 뭘 집어넣는 창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걸 이제 집어넣는 어떤 바구니 같은 겁니다. 여기다가 이 바구니에다가 오늘 날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나이는 오늘 그 다음에 우리가 집어넣은 벌스 데이트의 연도를 뺀 다음에 얘와 얘를 거기다가 한 번 더 빼는 거죠. 이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연과 월을 비교를 해가지고 연월이 지금 오늘 날짜가 그 생일을 안 지났으면은 1을 더 빼주는 거고, 생일을 지났으면 생일이 안 지났으면 1을 더 빼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today가 이렇게 괄호가 돼 있죠. 이렇게 괄호가 아니고 이 부등호가 돼 있죠. 내가 넣은 것보다 오늘 날짜가 아직 안 됐으면은,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1을 더 빼주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풋이라는 거는 뭐 그냥 알다시피 이렇게 입력받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입력을 받아서 요거를 이 형식으로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 생년월일 형식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alculate age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 똑같이 써 있죠. 여기서 함수를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여기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정의고, 여기서 이제 아까 입력받은 birthday date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보내주면 얘가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나이를 리턴을 해주면 여기로 다시 이 age라는 바구니로 들어가겠죠. 변수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이를 출력해주는, 프린트로 출력해주는 그런 기능을 다,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웬만한 개념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숨어져 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함수와 실행이죠.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밑에서 실행해가지고 변수 age라는 그 변수, 그 다음에 바구니에다 집어넣고, 이제 그 age를 나중에 프린트해서 출력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인풋은 입력하는 거고, 프린트는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히 이렇게 흐름이 일방향으로 흐르면은 복잡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조건에선 이거라고, 어떤 조건에선 저거라고, 이런 게 필요할 거고, 또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일이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뭐 10번 반복해라, 20번 반복해라, 이런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고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놀랍게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여기 이제 함수들이 다 정해져 있죠. 이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함수들이고요. 실제 이제 프로그램 실행되는 함수고요. 여기 보면 if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나누기 하는데 0으로 나누라 그러면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라는 걸 출력하세요라고, 이제 이게 바로 제어문인 겁니다. f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는 이제 한 번 하고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까 맨 마지막에 만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while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while true 그러면은 while이라는 게 언제 동안 실행을 계속해라는 뜻인데, true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항상 참이니까 계속 실행이 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계속 실행이 되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exit라는 걸 넣으면 break를 하라. 그러니까
깨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순환을.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실행이 됩니다. 여기. 이 들여쓰게 된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 기본적인 어떤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이 핵심적인 기능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아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별것 아닌데 모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석은 뭐냐면 실제 실행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샵하고 이게 들어가 있는 거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석 그냥 말 그대로 실제 실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이제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이 부분은 뭘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메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놓냐면 사실 짜놓고 한 일주일만 지나면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리 그게 과연 그럴까 싶으실 텐데 뭐 1년 지나면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이게 내가 짠 게 맞나 이런 싶을 정도로 기억이 안 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또 그리고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들이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짜놓는데 그걸 이제 뭘 이해를 해야지 그 연결해서 또 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붙여놓고 서로 공유도 하고 내가 또 알아보기 쉽게 메모도 해두고 이런 기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별것 아닌 이게 뭐지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더 관심 있으신 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프로그램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이 파이썬을 이해하는 데 안에 또 핵심적인 개념인 것 같아서 모르면 헷갈릴 것 같아서 전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아시면 훨씬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서 넣어놓은 건데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구조를 해놓은 겁니다. 이 모듈이라는 거는 아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계산기 프로그램 한 개 정도의 크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모듈인 거고요. 그 모듈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그 패키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왜 패키지화를 하냐면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프로그램을 패키지화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배포하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키지, 라이브러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프로그램에서 잠깐 나왔는데 여기 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라이브러리를 여기 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한 줄인데 사실 이 안에 이 데이트 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누군가 엄청나게 많이 짜놓은 거예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실제 이 뒷단에서 돌아갈 때는 이 프로그램을 여기다 위에서 이만큼 집어넣고 그 다음 밑에 부분을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밑에 몇 줄 간단하게만 쓰면 되고 남이 가져온 거 가지고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파이썬이 풀 같은 언어라고 하는 게 남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여기다 그냥 임포트만 계속 시킨 다음에 그 함수만 가져와서 실행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풀 같은 언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 개념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듈, 그 다음에 패키지,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인데 그냥 그 정도가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네,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한번 스크래핑을 한번 조금 해볼까 하는데 우선 한번 그냥 아주 간단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사례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했는데 어떤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최근에 관심 있는 웹 자료라든지 어떤 게시판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시는 어떤 자료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모든 게 범용적으로 많이 관심이 있으신 어떤 주가 정보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이트냐면 네이버 거기에서 시가총액 순으로 이렇게 주르륵 나오는 건데 요 테이블을 한번 가져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 1위부터 몇 위까지죠? 50위까지를 한번 가져와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그 주소가 있죠. 네, 요 주소를 치시고 이 사이트에서 가져와서 엑셀 파일로 전환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소를 일단 복사를 하고 이 새로운 또 코드를 넣으려면 이제 이 마지막에다가 코드를 하면 되겠죠. 이 코드가 아니잖아요. 여기다 하면 돼.
근데 가끔 얘가 굉장히 좀 도덕적이어가지고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네이버는 사실 스크래핑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네이버는 스크래핑을 할 수 없으니 뭐 다른 방법을 이용하세요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럼 다시 한번 새로 해주시면 됩니다. 가끔 그러더라고요. 네. 네, 코드가 떴습니다. 네. 근데 이 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이브러리라는 설명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요 정도 라이브러리는 코어랩에 기본적으로 다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안 하셔도 되고 아까 뒤에 이제 스크래핑 하다 보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설치를 안 하시고 이 코드만 아마 복사하셔도 실행이 될 겁니다. 이 뒤에 있는 코드만 복사를 해서 잘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죠. 근데 얘가 지금 어디다가 파일을 저장했을 텐데 어디다 저장을 했을까요? 보려면 이 코랩이 이 순간 임시로 저장 공간을 열어줍니다. 이 작업을 하면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폴더 버튼이 있잖아요. 예, 여기를 여시면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이 파일들 여기 올릴 수 있고 내 파일을 올릴 수도 있고 여기 저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끄면 다 사라집니다. 임시 저장소라 가지고. 예, 그것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기 드라이브랑 연결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조금 더 다른 필요해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갔는지. 네, 잘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제 창에서 열렸군요. 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정도의 작업들은 얼마든지 챗GPT나 어떤 코랩 정도 이용하시면, 이것도 사실 이게 무슨 주가라서 그렇지, 사실 주가야 워낙에 그냥 범용적인 정보라 아시는 분들 막 하기는 이게 대단한 정보는 아닌데, 근데 이제 다른 어떤 그 정보를 생각해 보시면 이 정도면은 굉장히 그 작업을 반복 작업을 줄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이트든지 이 정도면 아주 쉽게 가져올 수 있더라고요. 네, 잘 되셨나요, 근데? 네. 예. 이거입니다. 이건데 여기다가 아까 보셨던 그 코랩 네네.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요? 네네. 예, 여기서요? 네. 명령어요? 요거 그냥 복사를 한 다음에. 요거 하시는 거예요? 요거요? 그냥, 네, 요거 사이트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복잡하지 않고, 이건 그냥 한 줄로 넣은 겁니다. 네. 그럼, 잠깐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메모장에, 어디다 복사하면 되지? 제가 한글 같은데 복사해서 좀 키워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별건 아니고 그냥 진짜 단순하게 친 겁니다. 그냥 이 줄바꿈도 안 하고 사실 줄바꿈하면 좀 더 좋긴 하던데 그냥 이렇게 사이트 아까 복사한 다음에 이 사이트에서 주가 정보에서 이렇게 만들어줘 하니까 그냥 됩니다. 이 정도면. 예, 이게 복잡한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약간 이제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줄바꿈도 좀 해주고 그 창 안에서 줄바꿈을 하려면 챗GPT 아시겠지만 Shift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창 안에서도 이렇게 줄바꿈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줄바꿈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블록화를 시키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써놔야지 저렇게 써나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다가 해서 사이트 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지정을 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 얘가 여기가 사이트 주소구나 이렇게
알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예. 혹시 잘 안 되시는 분? 예. 아, 예. 그리고 나서 네? 아, 예.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되면 아무것도 지금 실행이 안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실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콜앱 여기 실행을 시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폴더가 있잖아요. 여기 폴더 여기 폴더 보이시죠? 너무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시는데 이 폴더를 누르면 이 파일들이 있습니다. 밑에 지금 요 엑셀 파일이 생기셨을 겁니다. 잘 되셨으면. 잘 안 되셨으면 안 생겼을 거고. 이게 이제 실수로 여기를 상위 폴더로 올라가시면 여기 지금 요 폴더인데 요게 그 잘 아시겠지만 상위 폴더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좀 복잡하게 뭐가 많이 뜨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 내부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이 콜앱의 내부 시스템 지금 리눅스가 깔려 있는 건데 요 중에서 지금 요거 보시면 콘텐츠라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파일들은 여기 있고요. 여기 엑셀 파일이 아마 들어있을 거고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로 공간을 내주는 거라서 이 창을 끄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하시고 있으면 다운로드 받을 건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업로드하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다 업로드를 하고 뭐 다음 시간에 하시겠지만 거기다 업로드를 해서 로딩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자기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을 연결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기능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오류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오류들이 사실 조금 약간 이제 어떤 그 파이썬을 조금 어떤 기본을 조금 아시면 이 부분을 조금 건드리면 되겠다라는 어떤 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장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 사실 제가 해보니까 저도 모르는 코드들을 막 생성을 해요. 그러면은 뒤에도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이 오류 나왔는데 어떻게 해봐 이러면은 그걸 넣으면 또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시면서 예전에는 이것을 제가 프로그램 처음에 공부할 때 벌써 저도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때만 해도 그 스택 오버플로우나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를 올려놓으면 고수들이 와서 답변 달아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막 영어를 해석해가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최근에 뭐 기사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챗GPT가 생기고 나서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그런 묻고 답하는 그런 사이트들의 어떤 저희 트래픽이 완전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그런 데 있는 것들을 여기서 다 긁어서 학습을 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기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사실은. 네, 생각보다 진짜 잘 됩니다. 저도 늘 쓰면서 놀란 경우가 많고요. 이번에는 최근 올림픽이 있어서 올림픽을 한번 가져와 볼까 한번 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키백과에서 각 국가별 메달 집계, 역대 메달 누가 많이 땄는지 뭐 이런 걸 한번 긁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면 뒷부분을 안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약간 시행착오를 겪어서 요걸 말씀드리려고 두 개를 넣어놓은 거고 이 사이트에서 뭘 해줘라고 하면 되는데 혹시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냥 이 답을 보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아까는 그냥 뭐 이거 사이트에서 그냥 저장하는 거 만들어줘 하면은 쉽게 잘 되는 사이트도 있고요. 잘 안 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저도 뭐 내부 구조를 몰라서 그런데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한 단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을 해줘라고 하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은 어떤 게 더 잘 나올까요? 두 가지 중에. 사실 왼쪽이 더 잘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하면은 자꾸 헤매요, 얘가. 뭐, 안 될 것까지는 아닌데 계속 헤매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얘가 왜 안 되느냐고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 사이트를 왜 안 되냐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표가 몇 개씩 있어요. 아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이트에 그 주가 정보 표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표 있고 또 매달 한 번도 못한 국가표도 있고 또 뭐 잘못된 표도 있고 러시아 및 소련 표가 또 따로 정리가 돼 있어요. 이러니까 얘가 무슨 어떤 표를 가져오라는 거야 이렇게 헷갈린 것 같고 또
또 뭐 하다가 중단되는 그런 자꾸 그런 뭐지 코드를 산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더 얘한테 뭘 직접적으로 해달라고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제목이 있잖아요. 이 표의 제목. 그래서 아까 그 프롬프트에다가 이렇게 넣은 겁니다. 국값을 매달 획득 현황 표에 있는 정보를. 그리고 요런 표시들이 그때 지난 시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지만 이게 뭐 일종의 마크다운 같은 건데 별표 2개 해주고 이러면 얘가 요 부분 좀 강조해서 봐야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챗GPT가. 그래서 이 부분표를 수집한 뒤에 만들어줘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얘가 조금 더 잘 알아먹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리 이게 인간의 언어로 지금 우리가 양방 소통을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 약간 좀 기계스럽게 약간 좀 찍어주고 부분을 지정해주고 딱딱 이렇게 맞춰줘야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가져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해보면서. 지금 가면 갈수록 점점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점점 복잡한 사이트를 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간단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알아듣는데 점점 복잡한 사이트로 가면서 점점 자세하게 프롬프트를 넣어줘야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직접 코딩하는 것보다 10분의 1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예, 훨씬 빠르고 뭐 그냥 어떨 때는 예를 들면 뭐 간단한 사이트 한 개를 한다고 쳤을 때는 지금 손으로 빨리 치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이트를 할 때는 한글로 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렇게 생성하는 게 오히려 속도는 훨씬 빠르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가 아까도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뭐. 네. 이게 지금 PDF에서 복사를 하니까 줄이 다 떨어져 버리네요. 그래서 줄을 붙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줄이 개행이 되면 안 되거든요. 아까 그 주소 같은 경우에는 개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지만. 이 줄이 아까 이렇게 개행이 되고, 이렇게 밑에 보시면 여기 지금 개행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개행이 돼버려가지고. 나중에, 저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자료 보시고 긁어서 붙이실 때는 그거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비슷합니다. 이따 뒤에 라이브러리도 설명 드릴 텐데 리퀘스트랑 뷰티풀 숲이랑 뭐 하여튼 그런 거는 늘 스크래핑에서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에러가 떴네요. 940. 우선 다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한번 다시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또 수정을 해줍니다, 자기가. 네, 뭔가 된 것 같습니다. 새로 고침을 누르면 여기 아까 파일이 안 생겼다가 여기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서 실행되면 파일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누르면 생기게 됩니다. 요거를 여기 점 3개가 생기잖아요.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속 현재 실행 완료 대기 중이라고 뜨면 네. 그거는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 같은 제가 가서 봐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됐네? 저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네, 이게 잠시만요. URL이 제대로 안 들어갔을 수도 있을까요? 아까 끊겨가지고. 이게 지금 아까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어느 테이블을 지금 가져올지 지금 얘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전히 조금 헤매고 있네요. 그럼 뒷부분을 보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페이지를 가져올 때 얘가 어떤 페이지를 그냥 정확하게 찍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찍어주려면 약간 HTML 구조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구조를 그냥 찍어주는 걸로 한번 바꿔서 이따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 뒷부분인데 제가 했을 때는 이 단계에서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가 짠 코드가 아니라 사실 그 챗GPT 통해서 나온 코드를 제가 여기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혹시나 다른 결과가 나와서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명확하게 예를 들면 이 테이블을 찍어주면 되는데 이 친구가 테이블을 좀 헤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것을 다시 처음부터 한번 요 부분을 아예 얘가 첫 번째 테이블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 표 중에서 여러 가지 표가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표잖아요. 첫 번째 표라고 명확하게 한번 지정을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여기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전히 좀 헤매고 있네요. 요 부분에서 첫 번째 테이블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조금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그 뒷부분에 제가 그 HTML을 조금만 알면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지정을 해주면 얘가 그 부분을 가져오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제가 요걸 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제가 했을 때는 아주 쉽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챗GPT가 개인 결과도 다 다르고 넣을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이 뒷부분에 이걸 지금 저희가 조금 알고 그 부분을 따달라고 하면은 얘가 생각보다 진짜 잘 따주거든요. 근데 요거를 조금 아시려면 조금 복잡하다기보다 그냥 내가 얘 이름표를 가져온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 웹페이지라는 게 사실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하나하나에 다 그 이름표가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표를 지정해줘서 요 페이지를 가져와 달라고 하면은 그 페이지를 잘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는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이 지금 제대로 지금 잘 안 먹히는 것 같고, 아까 이제 네이버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얘보다 훨씬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하니까 이 중에 테이블 하나 있으니까 이 테이블 가져오면 되겠다 해서 딱 먼저 가져온 것 같고, 얘는 지금 테이블이 몇 개 있다 보니까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한번 그 뒷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